안녕하세요. 산부인과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갱년기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갱년기가 되면서 체중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체중 증가는 내가 체형이 못생겨지고 옷이 잘 안 맞고 이런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대한 대사성 질환들, 우리가 흔히 성인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이런 것들과도 관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식이 조절을 잘 하시고 운동도 잘 하시고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체중 증가가 많이 나타나지 않게 항상 관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갱년기가 되신 분들은 그런 것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안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갱년기가 되었을 때 어떤 것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해볼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연예인들 하는 그런 스케줄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운동을 너무 빡세게 한다든지 식이를 굉장히 조절을 해서 채식만 한다든지 너무 적은 양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으니까 제가 현실적인 제안들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갱년기가 되면요 점점 이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변화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체중 관련해서는 지방 축적이랑 좀 관련이 있어요. 여성 호르몬이 나올 때는요 여성들은 이제 남성이랑 체형이 다르잖아요. 이게 여성 호르몬 때문이거든요. 피하 지방이 축적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요. 피하 지방이라 하면 어떤 거냐면요, 배가 나와도 여성들은 배가 나와도 아랫배, 똥배라고 하죠. 이 배가 나오지 전체적으로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이런 형태는 별로 없잖아요. 그런 반면에 남자들은 체중이 늘어나고 뱃살이 찐다 이러면 전체적으로 불룩하게 찌는 거 보실 수 있잖아요. 남성의 그런 상태에서는 피하 지방보다는 내장 지방 쪽으로 지방 침착이 많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장 자체가 뚱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배를 밀고 나와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물론 피하 지방도 찌겠지만 그런 이제 비중의 차이를 본다면 좀 그럴 수가 있어요. 여성의 경우에는 내장 지방보다는 피부 아래쪽에 지방들이 이제 많이 축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랫배가 좀 나온 체형들도 있겠지만 거의 우리가 이제 굴곡이 유지가 되잖아요. 가슴에 살이 찌고 엉덩이나 그런 허벅지 쪽으로 붙는 이런 것들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나오지 않게 되면요 가슴살이 자꾸 빠져요.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윗가슴이 꺼진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처지면서 생기는 변화도 있고 노화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쪽이 이제 빠지는 거를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엉덩이 이런 쪽이 바지를 입었는데 엉덩이나 허벅지 쪽이 좀 헐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나는 평생 하체 비만이었는데 다리가 가늘어지기 시작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리가 가늘면 예쁘고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다리가 너무 가늘어져 버리고 상체가 뚱뚱하면요 무릎이 못 버텨요. 그죠? 근육이 있어야 돼요. 근육이 있지 않은 여성들은 다 다리가 빠져요. 그리고 이제 배가 찌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전에 가지고 있던 똥배 이런 거랑은 상대가 안 되게 옆구리살, 등살 그리고 이제 배가 전체가 나오는 이런 이제 남성형의 비만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성 호르몬이 없으면요 그런 이제 내장 지방이 더 증가하는 위험을 가지게 돼요. 내장 지방이 증가하게 됐을 때 우리가 고지혈증이라든지 그런 위험들이 더 크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체중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키에 비해서 체중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허리둘레거든요. 허리둘레가 굉장히 많이 증가해 있는 분들, 이거는 좀 내장 지방을 반영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분들이 성인병에 걸릴 위험성이 더 높다. 그래서 우리가 갱년기가 되면서는 여성 호르몬이 저하되기 때문에 배도 나오고 내장 지방이 찔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혈증이 생기면서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고혈압이 나는 평생 저혈압이었는데 갱년기가 되면서 갑자기 고혈압이 됐어요. 이게 열이 올라서 그런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에요. 혈압에 대해서 좀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던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이런 성인 질환들에 노출이 더 되고 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셔야 되죠. 그런데 이런 이제 안 좋은 상황에서 체중은 더 쉽게 찌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힘들어지죠. 갱년기가 되면서 평생 동안 살이 찌지 않던 분들, 나는 평생 이 체중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들이 5kg가 찌고
10kg가 쪄서 병원에 찾아오세요. 그래서 뭐 호르몬제를 드시던 분들은 이거 호르몬제 때문에 그런가요?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호르몬제를 안 드시던 분들도 이거 왜 이런가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살이 너무 쪄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찌게 되는 거는요. 내가 찌는 부위가 달라지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쉽게 찌게 되는 거는 전체적인 내 몸이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대사가 조금 줄어들고, 그래서 내가 똑같은 양을 먹어서는 체중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쓰고 남게 되거든요. 나에게 필요한 에너지가 생각보다 적어져요. 그러면 내가 그거에 따라서 적게 먹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시는 거죠. 나는 똑같이 먹는데 살이 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똑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음식 섭취량을 많이 줄이셔야 되고요. 또 갱년기 때 살이 많이 찌는 분들의 특징은요. 체지방률이 안 좋으신 분들, 근육량이 적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체중이 빨리 늘어요. 우리가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초대사량이라는 거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 몸이 소비하는 열량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만 쉬고 앉아 있어도 숨 쉬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죠. 먹은 거 소화시키는데도 내장이 움직여야 되니까 에너지가 필요하죠. 뇌도 생각하고 이런데 에너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은 내가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는 것 같아도 이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기초대사량이 낮은 분들은 이제 근육량이 적고 체지방률이 높고, 그래서 내가 마르기는 말랐어. 체중은 뭐 좋아요. 내가 165인데 체중은 50kg. 그런데 체지방률이 30%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뭐 날씬해 보이고 체형은 괜찮고 정상 체중에 있지만 내 몸의 근육량은 너무너무 부족한 거죠. 근데 근육량이 기초대사량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육량이 부족하면요, 내 몸에서 이제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그렇게 없어지는 열량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근육량이 적은 분들은 급격하게 살이 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갑자기 나는 뭐 3개월 사이에 5kg가 쪘어요. 이런 게 처음이에요. 이러시는 분들은 체지방 같은 것들을 보면 이전부터 운동 안 하시고 체지방 굉장히 이제 높고, 여성들은 근데 운동에서 막 근육이 우락부락한 체형을 선호하지 않았잖아요,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운동을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물론 뭐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상담을 해보면 어떤 운동 하세요? 해보셨어요? 하면 평생 동안 운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숨쉬기만 하고 살아요.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뭐 1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체중이 급격하게 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은 갱년기가 되기 전부터 운동을 좀 시작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갱년기가 되면요, 내 몸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새로운 운동을 시작해서 내 몸을 쓰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전부터 시작하셔서 어떤 운동이든지 내 몸에 좀 익숙하게 해놓고 체력도 길러두시고 그래야지 갱년기 때 덜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준비해 놓으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느 순간 생리가 안 나와. 갱년기가 됐어. 그러면서 뭐 온몸이 아프고 뭐 얼굴도 화끈거리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미 시작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때부터 막 급격하게 체중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일단은 체중을 조절을 하시려면 먹는 양을 많이 조절하셔야 돼요. 이게 뭐 나는 평소보다 적게 먹는데 이전보다는 많이 줄였는데 그래도 살이 쪄요 하시는 분들은 그거보다 더 줄이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보통 평소에 반만 드셔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배고파서 어떻게 살아요 하시는데 내 몸이 필요한 양은 배고픈 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좀 줄이시고 수분 섭취를 충분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좀 유지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시기를 하지 않고는 내가 운동만으로 다이어트 성공하기는 힘들어요. 이런 이제 양 자체를 줄이시는 거 꼭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양뿐만이 아니고 종류도 보셔야 되겠죠. 종류는 뭐 고기 먹으면 안 되나요? 성인병 걸리나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고기는 뭐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소화가 잘 안 된다, 뭐 나는 잘 맞다 이런 분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고기는 단백질을 굉장히 쉽게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 먹는 거를 절대로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채식하시는 분들 물론 다른 대체제로 단백질 섭취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시기를 그만큼 신경 쓰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붉은 고기 꼭 드시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렇지만 줄여야 되는 것들은 흰쌀밥, 웬만하면 잡곡밥, 현미밥 드시는 거 권유를 드리고요. 또 그냥 하얀 빵 너무 맛있잖아요. 그런데 빵에는 그렇게 소금, 버터, 설탕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고 이게 먹는 순간 확 흡수되면서 내 몸에 당이 쫙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몸이 살찌기 쉬운 몸이 돼요. 그리고 체중도 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되게 배부른 게 오래 가거나 편안하지 않아요. 또 이제 당이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면서 또 배가 고파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흰쌀밥, 그냥 하얀 빵, 그리고 주의하실 게 음료. 음료는 마시는 순간 직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쌀밥이랑 빵은 씹어야 되잖아요. 씹어서 삼켜야 되는 건데 주스 같은 거 혹은 믹스 커피, 또 그냥 이런 커피들 중에서도 시럽 많이 넣는 거 있죠. 제가 좋아하는 바닐라 라떼 이러는 거, 돌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혈당을 쫙 올려요. 그러면 이게 먹는 거, 씹어서 삼키는 거, 이거보다 훨씬 더 나를 살찌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줄이셔야 돼요. 나는 이게 습관이 돼서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양이라도 줄이세요. 믹스커피 하루에 5잔 드셨다면 한 3잔만 드세요. 그런 식으로 좀 줄여갈 수 있으면 좋고, 시럽을 3번 펌프하던 거 2번 넣으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줄여볼 수 있는 것들 줄여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먹는 종류도 봐야 된다. 시기를 안 하면 나는 살이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 인식을 하셔야 돼요.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면 되지 않나요? 안 돼요. 운동하는 걸로 먹는 거 절대로 따라갈 수 없어요. 내가 24시간 운동을 해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으로 100% 살을 빼겠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되고요. 운동을 하는 거는 가볍게 하세요. 시작할 때부터 무리하시면요, 막 수영 1시간씩 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운동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그러면 지쳐요. 그리고 몸이 아파요. 그래서 그렇게 무리해서 시작하지는 마시고, 오히려 지치고 힘들면 더 많이 먹게 돼요. 보상 심리가 있거든요. 다이어트 할 때 무리한 운동은 금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갱년기가 돼서 손가락도 아프고 발바닥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럴 때 무리한 운동을 하시면요,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원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해서 운동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요, 그냥 체력만 좀 올릴 수 있도록 생활 습관을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보통 자가용으로 많이 이동을 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나가잖아요. 병원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그냥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요. 어떻게 돼요? 내가 걷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요즘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요, 버스를 타게 되면 걸어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야 되죠. 그리고 거기서 서서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버스 안에서 서 있는 거, 이것도 작은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셨을 때는 에스컬레이터 있긴 하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단을 이용하셔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자가용 타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몸을 훨씬 많이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엔 좀 힘드세요.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죠. 그게 내 삶에 조금 힘든 영향을 준다,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조금씩 익숙해지면요, 체력이 올라가요. 내가 여건이 안 된다 이러면은 꼭 출퇴근할 때 아니더라도 다른 때 시간을 좀 내셔서 대중교통 이용해서 어디를 가신다든지, 일단은 차를 집에 두고 움직이는 거를 좀 해보시면 너무 좋아요.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체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다들 운동을 한다 하시면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큰 결심하고 돈을 들여서 내가 티켓팅을 해놔야, PT든 뭐든 끊어놔야, 돈을 투자해야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헬스장 이런 거 1년 끊어놓고 한두 번 가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돈을 들였다고 무조건 다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안 하셨던 분들은 일상생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몸을 움직여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체력이 좀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운동량을 좀 늘려가 보세요. 처음에는 걷기 같은 거 하셔도 괜찮아요. 걷기가 충분한
운동이 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초보자한테는 가장 좋은 선택이거든요. 걷기도 올바로 걷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거 유튜브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잘 걸으셔야 되고요. 적당한 시간 걸으시면 너무 좋고요. 30분 이상 걸을 수 있으면 좋죠. 처음부터 1시간 걷는 거, 뭐 하루 10,000보 걷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포기하게 돼요. 그러지 마시고 조금씩 체력 올려가는 거 해보시고 집 근처에 한 10분 정도 산책하는 거 괜찮으면 15분, 20분 늘려보시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늘리는 걸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뭐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내가 뭐 갱년기 이후에 20년, 30년 훨씬 더 길게 살 수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나한테 중요한 거는 내 몸에 근육이 제대로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근육이 있어야 걸어 다니면서 생활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야지 나 혼자 오롯이 주변에 도움 없이 생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이 들어서는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갱년기가 늦은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젊은 나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체력 올리는 거 해보시고 운동량도 조금씩 늘려보시고 걷기 운동을 하시면서 내 몸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하시면 천천히 달리기 이런 거 해보셔도 돼요. 우리가 뭐 이 나이 돼서 경주할 거 아니잖아요. 뭐 올림픽 나가서 메달 딸 거 아니잖아요. 빨리 달리실 필요 없어요. 천천히 달리는 거 이런 것도 해보시면 괜찮아요. 저는 뭐 유산소 극혐해서 별로 안 하고 살고 싶었고 사실 뭐 거의 안 하고 있죠. 그런데 걷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걸을 수 있어야지 오래오래 기능을 하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하려고 노력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운동에 대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거부터 해보시고 계단 조금 한두 칸씩 오르내리는 거 하시고요. 그리고 먹는 거 신경 쓰시고 이런 식으로 체중을 좀 조절할 수 있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갱년기 되면서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 요즘 너무 많아서 제가 체중 조절하는 거, 식이 조절하는 거 이런 거 상담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들 약을 드시기 싫어하세요. 고지혈증 약, 고혈압약 이런 거 한번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냥 먹기 싫어요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를 평생 먹어서 내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으면 먹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만 처음부터 먹기는 싫으니까 한 3개월 정도 체중 조절 해보시고 운동 해보시고 뭐 시기를 좀 개선해보시고 결정하겠다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대부분은 똑같이 돼서 오십니다. 그래서 약을 시작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웬만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잘 관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